네, 안녕하세요. 빌발란스 김성민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름하여 대치동 대전으로 대치동에 매입 매각한 사례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사와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영수 팀장입니다. 저는 영화, 드라마, 뮤지컬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 중이신 조정선님의 매각 사례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홍한수석입니다. 원조 대형 유튜버시죠. 바로 디바 제시카님 사례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형수 팀장님, 조정석 씨가 매각했다고 하는데 몇 평에 얼마에 매각을 했나요? 대지는 약 68평, 연면적은 약 215평이고 도로는 8m 도로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대치할 거리는 이제 875m로 도보 15분 정도 조금 거리가 있는 편이었고요. 매매가는 110억에 거래가 되었고 건물 가치를 약 한 17억 정도를 산정을 했을 때 토지 평당가 약 1억 3천 정도 책정됩니다. 잘 파신 건가요? 형수 팀장님 보기에는 어떤가요? 네, 조정선님 같은 경우에는 2018년 7월에 39억 평당 5,700만 원에 다가구 주택으로 매입을 하셨습니다. 이후 본 건물을 멸실한 이후에 2020년 2월에 신축하셨고 취등록세나 공사비들을 감안하였을 때 단순 시세 차익으로 한 60억 정도 높은 차익을 본 성공적인 매각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익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매입을 한 거 아닌가요? 네, 뒤에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최근 강남 지역의 임대차 난이도가 높은 편인데 준수한 임대료로 임차를 맞췄고 강남의 완성형 수익형인데 110억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총 매가로 매입이 가능했던 게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가볍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도 뭐 강남 지역이라면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조정석 씨가 싸게 매도를 하신 건가요? 제 생각에는 매도자, 매수자 모두 잘 팔고 잘 사신 사례로 판단됩니다. 그럼 아연 팀장님, 디바 제시카 건물은 대치동 어디에 얼마에 매입을 했나요? 저는 위치만 봐도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대치동이라고 느끼는 대치동입니다. 바로 한티역 롯데백화점 앞에 위치한 건물 준비했는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정식 감정가가 160억 이상 나왔던 건물인데 최근에 128억 5천에 상권 대비 비교적 가벼운 금액대로 매입하셨습니다. 네, 형수 팀장님과 같은 질문인데 어떤가요? 뭐 잘 사신 건가요? 저는 잘 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8년도에서 19년도쯤에 이 롯데백화점을 굉장히 자주 갔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건물이 좀 짓고 있었어요. 새로 신축 중이었는데 내가 이런 건물주가 되면 참 좋겠다 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남에 신축 건물이 많아지긴 했지만 이 정도 역세권 건물의 볼륨감이 한 100억 초반선이면 꽤 가벼운 편으로 매입을 하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수 팀장님이나 제 사례가 대지 평수가 좀 비교적 작은 편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조금 다른 점은 이제 저는 준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연면적이 약 300평으로 임대 공간도 넉넉히 빠진 건물입니다. 꽤 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로 대치동 하면 학원이 많이 떠오르는데 두 건물 다 뭐 임차 구성이 약간 다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상권 너무 다르죠. 일단 형수 팀장님 건물은 학원, 사무실 말고는 상부층에 넣을 게 없어요. 뭐 뻔한 임차 구성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상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배우 세대 보십시오. 또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인프라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롯데백화점에서 직원들 교육이나 관련 임대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어요. 실제로 인근 300m 내에 롯데백화점에서 임대한 공간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이 건물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지속적인 임대 공간 활용도 가능하다 보니까 이 건물 굉장히 좀 임대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물론 뭐 공실이 나올 자리는 아니겠지만 뭐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병원이나 학원 이런 걸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자리 아닌가요? 병원은 의원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비교적 시장이나 아파트에 가까운 상권에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백화점 직원들을 위한 카페나 편의점, 그리고 사무실, 학원 정도의 임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만요. 근데 현재 수익률은 거래 사례 대비해서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수익성은 어떻게 될까요? 임대료 빼놓을 수 없죠. 그래도 3%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세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 건물 컨디션에 낮은 임대료를 나중에는 한 4% 정도 이상으로 상향 조정도 가능한 건물입니다. 네, 그럼 형수 팀장님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본래 조정선님이 소속되어 있던 엔터사 오피스로 구성된 건물로 이제 본 건물을 사용하시다가 퇴거하신 이후로 학원으로 통임대를 마쳤습니다. 임대차 시장이 어려운 시기지만 대치동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매매가 기준 수익률 유사하게 3% 초반으로
이제 보입니다. 뭐 또 건물 주변으로 뭐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하지 않나요? 네, 아마 매입 당시에 대치동 재건축 호재를 바라보고 매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선선 님도 매입을 하시면서 배치도, 조감도 등을 참고했을 때 위치에 더 큰 메리트를 느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매입 당시에 인근 분위기는 이면에 어떻게 보면 주거 지역으로 보이지만 본 건물 앞으로 이제 대치 프루지오 서밋이 2023년에 준공되어 입주하였고 깔끔하게 주변도 정돈되어 유동 자체도 더 늘어났죠. 네, 사진만 봐도 뭐 이전과 동네 분위기 자체가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질문하자면은 요즘 뭐 강남 건물을 매입하고 싶어도 임대 걱정에 주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이 나오는 건물들이 매매된 것 같은데 이야기 뭐 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우리 팀장님들 저희 같이 불황, 호황 둘 다 겪어보셨잖아요. 이게 호황 때는 위치 상관없이 싹 다 팔려요. 좀 싸다, 뭐 지역이 강남이다 이러면은 다 매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주식도 하지만 팔기 전까지는 돈을 벌었다고 하진 않잖아요. 건물도 팔려야 돈을 번 겁니다. 근데 불황이 오면 위치가 안 좋은 매물들은 아무리 싸도 팔리지가 않아요. 최근에 저희 불황 같이 겪었지만 원가 이하 매물 정말 흔하게 나왔거든요. 하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위치가 좋은 건물 위주로 팔렸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은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사고 싶은 건물이어야 남들도 사고 싶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뭐 갑자기 떠올랐는데 뭐 워렌 버핏도 얘기하기를 뭐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은 누가 발가벗고 수영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집중. 그만. 잘 될 때는 다 잘 되지만 위기일 때는 확연히 다르다 이런 뜻으로 얘기해봤고요. 저도 제가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당장의 수익률을 바라보기보다는 인근의 임차 업종이나 상권의 분위기, 도로 흐름, 이제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실이 있는 건물을 매입할 때는 주변에 임차 업종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임대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해야 하고 혹시라도 추후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 임차 수요나 리스크, 대응 방안까지 미리 계획해보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워렌 버핏이 말하기를 그만하시죠. 그럼 이제 마지막 저에게 심쿵 포인트 하나씩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조선소님의 매각 사례의 경우 매입 후 관리가 용이합니다. 2020년 준공되었고 준신축 컨디션이 우수하고 전층 하건으로 깔끔하게 통임대가 맞춰진 건물. 처음 건물 투자를 준비하시는 예비 투자자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저는 일단은 형수 팀장님이 말씀하신 장점은 다 있고요. 이 정도 아파트 배우 세대, 시장 상권, 학원 상권이 분포된 위치면 사실상 강남이 아니어도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강남이고 현재도 3% 수익이 나온다. 근데 또 여기서 개선도 가능하다. 저는 게임 끝났다고 봅니다. 이게 원래 심쿵 포인트가 한 줄로만 하는 건데 욕심이 많습니다. 길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네, 그만큼 뭐 장점이 많아서 길어진 것 같고요.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네, 저는 이쪽 디바 제시카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지 않습니다. 불패신화. 물론 뭐 두 건물 다 시세 차이뿐만 아니라 임대 수요가 많은 대치동으로 임대 수익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치는 아무래도 이쪽이 더 좋지 않나라고 해서 저는 이쪽을 선택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빌발라스였습니다. 안녕. 형수 팀장님, 오늘 조준석 아로하 불러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 그 부분만 다시 할까요?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아유, 우리 형수 팀장님은 노래 안 하고 중계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중계 열심히 하겠습니다.